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의 인권 공정성 지켜야. 박한우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모바일과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 IoT, 사물인터넷과 AI, 인공지능 등을 통해 수직 분석한 빅데이터가 사람의 생각을 읽고 미래를 예측한다. 데이터가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 시대다. 조지 오웰의 1984가 현실이 되고 빅브라더는 우리 생활 현장 깊숙이 침입했다. 20여 년 빅데이터 연구와 효용에 천착해온 디지털 점쟁이 박한우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50은 이제 데이터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의 인권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창했다. 영남대 한복판 낡은 문과대학 연구실에서 컴퓨터 사회과학을 하는 그는 정작 모바일보다 데스크탑 컴퓨터가 편하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배구가 세계 4위 터키를 꺾은 것도 빅데이터가 힘이 된 듯하다. 선수 출신도 아닌 감독 나바리니는 오로지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먼저 나를 알고 상대를 파악해 내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상대의 약점은 파고들었다. 빅데이터의 이론이 스포츠를 통해 본격 속살을 드러낸 느낌이다.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 신기록을 자신했다는 인터뷰를 봤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빅데이터의 이용은 더욱 일반화됐지만 이미 미국 프로야구에서 일찍이 빅데이터의 활용이 증명됐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장타를 치려면 공을 높이 쳐야 한다는 것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였고 실제 홈런 선수들의 타격 방향이 뜬공으로 바뀌고 있다. 빅데이터의 이론이 우리 사회에 본격 등장한 지 10여 년이 지났다. 박 교수가 처음 빅데이터 이론을 펼쳤을 때와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비교해달라. 개인의 소비 생활에서부터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생산해내는 엄청난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라 했다. 그런데 그 방대한 데이터가 형태에서 음성과 문자를 넘어 사진과 동영상 관계망 등 지금까지는 무시해왔던 사람들의 사소한 행위들까지 모두 데이터화하고 있다. 이제 빅데이터는 스포츠에서뿐 아니라 선거와 재난관리, 기업의 경영과 영업 마케팅 도시 도로와 개발 환경 등 소용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국가와 기업의 정책 수립과 경영 전략에서 의사소통과 결정 등 모든 방면에서 빅데이터가 동원되고 있다. 심지어 개인의 DNA, 유전자, 생체 정보까지도 데이터가 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개념이 달라진 것인가?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개념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확장된 셈이다. 데이터의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많아졌고 다양해지고 특히 비정형화한 데이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모든 행위와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데이터화되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사용 내역이 데이터로 수집돼 소비 패턴이 분석되고 기업의 판매 마케팅에 활용되기도 하고 생산 방식에 이용되기도 한다. 분석 방법이 인공지능과 기계 학습을 통해 인과성을 더욱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게 됐다. 예측력이 높아진 것이다. 유튜브를 볼 때 내 생각을 미리 읽어 내가 관심 있는 것,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확증 편향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인간의 욕구를 더욱 분명하게 잘 파악하고 있다. 그만큼 맞춤화되고 정교해지고 정밀화했다. 인간의 욕구를 심리학에서 분석하던 방식이 빅데이터에 적용된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다. 정보의 수집 방법도 진보하고 다양화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나. 새로운 문제점이 생겨날 것 같은데.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에 관련된 모든 신호들이 모두 정보가 되어 수집되고 있다. 사람들의 이동과 통화, 문자, 소셜미디어, 인터넷 검색 트렌드, 전자상거래 등 모든 데이터들이 IoT, 사물인터넷, 각종 센서와 SNS를 통해 수집되고 분석되고 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동의를 꾹 누르는 행위가 그런 수집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 침해는 없는지, 공정성이 침해되지는 않는지 같은 감시가 필요하다. 사회적 정의와 공공이익을 위해 빅데이터가 활용되어야 한다.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지난해 2월 소셜미디어에서 뉴스가 유통되는 방식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걸로 알고 있다. 어떤 결론을 얻어냈나?
또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재난과 스포츠는 빅데이터의 입장에서는 즉각 대응이라는 점에서 매우 닮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라는 재난 사태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빨리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느냐는 것을 빅데이터로 분석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집중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거기에 맞춘 대응책도 나왔다. 또 코로나19 사태 당시 사용 언어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언어가 다른 점도 밝혀냈다. 남성과 여성의 코로나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젠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냥 역세권이라면 역에서 몇 분이라거나 몇 대 많은 식의 물리적 아날로그식 개념에서 휴대폰 주파수 분석을 통해 유동인구를 집계 분석해 지역 한계를 분명하게 특정하게 됐고 이를 선거운동 등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빅데이터는 통계와 비슷한 것 같다.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통계는 기존의 강한 신호를 바탕으로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약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그 맥락을 찾아내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세런디피티라는 느닷없는 약한 정보까지도 수집해 이를 알고리즘을 통해 객관화시키는 것이다. 데이터 간의 연관, 관계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맥락을 짚어내는 것이다. 그만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빅데이터다.